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신교통정책이죠.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10월 출항합니다. 본격 운항을 시작하면 잠실에서 여의도를 30분 만에 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김포시 출근 교통난의 해법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작 김포 구간은 빠졌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리버버스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단상에선 오 시장은 리버버스가 서울의 물길을 여는 신교통 혁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대중교통이 대변신을 하게 되는 교통혁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예상이 됩니다. 첫 출항은 10월입니다. 먼저 리버버스의 모습은 길이 35m에 폭 9.5m입니다. 동시 탑승 인원은 199명, 입석 없이 전원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평균 속도는 시속 31km입니다. 노선은 강서 마곡에서 송파 잠실까지입니다. 선착장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여의도와 잠원, 옥수 등 총 7곳을 선정했습니다. 요금은 편도 3,000원입니다. 하지만 기후동행 카드 기본 요금에 3,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결 과제인 선착장 접근성은 걸어서 5분과 따릉이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5분 내에 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거장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증설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따릉이가 있습니다. 연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평상시 배편 간격은 30분, 하지만 출퇴근 시에는 절반을 단축해 15분마다 운행합니다. 특히 마곡과 여의도, 잠실 세 곳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을 도입하는데 이럴 경우 잠실에서 여의도를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포 서울 노선은 김포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이유로 25년 이후 추진할 방침입니다. 차장을 만든다든가 진입로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김포시에서 해줘야 되고 그게 되면 저희가 선착장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협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요. 김포시에서. 시는 한편 올해 탑승객은 80만 명, 2030년이면 250만 명까지 증가하고 경영 흑자 시점은 2년 내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명동거리 가게에 카드 결제가 도입됩니다. 노점에서는 현금 결제만 됐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 명동 거리 가게.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는 시도였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명동 거리 가게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중구는 명동 거리 가게 대부분에 카드 단말기 설치를 추진합니다. 사업자 등록한 후에 카드 결제를 도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중부세무서와 실무 협의를 마친 가운데 일부 노점은 이미 사업자 등록도 완료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오늘 3월까지 설치한다는 게 중구청의 계획. 카드 사용으로 결제 방식이 편리해지면 찾는 손님이 많아지고 매출 증가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상인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드 받으니까 편하다. 요새 이제 현찰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이용하시는 명동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이 더 이제 편하게 이제 사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카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구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붕어빵과 어묵, 오징어 구이 등 인기 메뉴에 대해 월별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또한 상인들은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청과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성북구 대학 상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반짝 특수도 잠시 폐업 점포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음의 거리 성신여대역 하나로길,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다양한 먹거리와 액세서리 점포가 즐비합니다. 활기가 넘쳐 보이는가 싶더니 거리 안으로 들어가자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음식 장사 중이라는 한 상인은 최근 눈에 띄게 매출 하락을 막고 있다며 울상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발길부터 줄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아요. 성북구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생기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 두 분이 10시에 나와서 아직도 사람 하나 구경 못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폐업 점포도 늘고 권리금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여기 라인만 그렇지 양쪽 사이드는 문 닫은 데가 많아요. 권리금 5억, 3억짜리가 다 죽고 권리금이 없어졌어요. 고려대 안암역 상권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며 지역 상권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닫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 문을 연 점포도 생겼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다시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안암역 주변 역시 폐업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금리 탓에 개업을 시도하는 점포도 없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하죠. 그때는 지금 뭐 금리 때문에 사람 움직이는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은행에 대출을 해야 뭐 물건을 사고 할 건데 엄두를 자기도 안 가진 사람은 엄두를 못 내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는 지역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한 상황. 설을 앞둔 대학 상권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성동구가 지난달부터 눈설 매장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서 공짜 눈설매를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눈길을 가르며 신나게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 썰매에 몸을 맡긴 채 제대로 스릴을 즐겨봅니다.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마다 한박 웃음이 쏟아지자 지켜보던 어른들도 결국 눈썰매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법 속도감 있는 눈썰매에 아이들 못지않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썰매를 타고 싶다고 그래서 가볼래? 그랬더니 할머니 좋아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집에서 아이들이 활동이 적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활동적이어서. 성동구가 눈썰매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부지가 없어 운영이 어려웠지만 겨울철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텃밭을 활용해 눈썰매장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겨울철에는 유휴부지로 있다 보니까 무지개 텃밭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눈썰매장 종료하게 되면은 다시 무지개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구할 예정입니다. 이곳엔 유아용 슬로프부터 길이 80m의 대형 슬로프가 설치돼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 썰매와 컬링 등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자주 찾고 싶은 놀이터가 돼주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가 가자 해서 왔는데 썰매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재밌는 활동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재밌어요. 집이 바로 여기 자이여서 그냥 여기서 보여서 일로 왔어요. 여기 썰매장도 있고 뭐 체험 많아서 재밌어요. 이게 또 올 생각 있어요? 네. 성동구 눈썰매장은 다음 달 8일까지 운영됩니다. 성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층간 소음과 미세먼지 탓에 요즘 아이들 놀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시가 부족한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해 각 자치구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 중인데요. 성북구에도 첫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종암동의 한 공원. 겨울 한파를 뚫고 아이들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 한켠에 서울형 키즈카페. 벌집 어린이공원 종암점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와 블럭 쌓기, 말 타기 등 놀이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이제 여기에도 저희 집 근처에 그 키즈카페가 생기니까 친구들이랑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자주 찾겠습니다. 성북구 첫 서울형 키즈카페가 종암동에 조성됐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족한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 자치구 곳곳에 실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종로점을 시작으로 49개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북구에는 올해 안에 5개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유치원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성북구에서 금년에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준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키즈카페, 키움센터 이 부분은 성북구에서 무한정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서울형 키즈카페, 벌집 어린이공원 종암점.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 그림자회화로 유명한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의 작품이 세종문화회관에 펼쳐졌습니다.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는 1924년생으로 올해 100세를 맞이했는데요. 한 세기를 관통하는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m에 달하는 작품을 메우고 있는 거대한 흑백의 나무 위로 색채를 입힌 난쟁이와 무지개를 그려넣은 2002년 작품 태양은 뜬다. 역시 흑백의 나무와 색을 입힌 난쟁이가 등장하면서 물결에 비친 빛까지 이용한 바람 속의 하얀 피아노. 색채를 빼고 흑과 백의 미가 돋보이는モノクロ음 작품까지. 카게의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의 작품들이 세종문화회관에 펼쳐졌습니다. やっぱり影の連編というのはモノクロ、黒と白の影だと思うんで、影の30とか絶対黒な最初に。 카게에는 그림자 그림이란 뜻으로 도면을 따라 면도날로 종이를 자른 뒤 조명을 쏴 작품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그림자 인형극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선녀와 나무꾼 작품입니다. 총 1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가가 이번 한국전을 위해 특별히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입니다. 1958년도에 제작을 하셔서 5작품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연재를 했는데 그 작품이 좀 분실이 됐어요. 좀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작품이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작업을 하면 좋겠다 하셔서 12점을 신작으로 12월달까지 다 해서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의 100세를 맞아 열린 이번 한국전에선 활동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모두 2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 파노라마전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개표할 때 수개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선거마다 불거졌던 투표용지 조작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함이 가득 담아놨던 투표용지를 쏟아내자 기다리고 있던 개표 사무원들이 용지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정리된 투표용지는 각각 구분된 수쿠리에 담겨 심사 집계부로 옮겨집니다. 100장씩 묶은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일일이 확인하는 사무원들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심사 개수기에 넣습니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도입한 수개표 과정으로 기존에는 분류된 투표용지를 바로 개수기에 넣었지만 중간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한 겁니다. 개표 과정에 있어서 각종 그 불거진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개표의 그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절차가 더해지면서 이에 따라 시간과 인력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서울시 선관위가 각 자치구 선관위 사무원과 함께 모의개표 실습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거 당일 현장에서 걸릴 시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모의 그 개표 실습을 통해서 각 구위원회에서 좀 더 이번에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좀 더 어떤 게 효율적인 개표 방안인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개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앙선관위로부터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지난 1일 노원구청에 따르면 상계 보람아파트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으로 추후 구청의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적정성 검토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계 보람아파트는 3,300세대로 넘는 대단지로 올해로 준공 37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구로구에서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구로구는 경로당 지원 매니저 1명을 채용해 지역 내 경로당 208개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인 경로당 지원 매니저의 담당 업무는 경로당 순회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을 상담하고 시설의 상시 점검과 물품 전달 업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종로구에서 이달 29일까지 2024년 주민소통 공모사업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3명 이상 모임이나 단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